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의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제주본부 대표하고 계시는 김경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강성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정민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이승화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두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용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이거 오신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순호 항로총 지역본부 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현 전 제주도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강성균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장님 안 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공동대표님 강성민 상임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부건 공동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나설 공동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오셨습니다. 김영범 공동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양길련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고모님이십니다. 지금 이경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오면서 인사 해주시는 거. 앞으로 시작, 앞으로.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는 말로 강성민 상임대표의 인사만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주말에 자꾸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전화보다 문자로 SNS로만 홍보하고 내빈들도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요. 오늘 오신 도의원님들은 대다수가 자문위원이시고 자문위원 아니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성민입니다. 우리 아까 간담회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2023년 6월에 출범을 하면서 총선도 잘 치렀고 지난해는 제 2기를 이렇게 출범을 시켰고 제주도에서 제가 상임대표 맡고 몇분 공동대표님들하고 고문님들, 자문위원들 그리고 상임위원 우리가 목표가 150명인데 한 130명 가까이 됐고요. 지금 50만 원 1년 회비 내시는 분들인데 상당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나 모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혁신위원 연 1만 원, 만 원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불과 20일 동안에 저희들이 700명 이상 모집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150명 상임위원, 1000명 이상의 혁신위원을 결성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온 올 조기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일정이 아마 탄핵 기념이 3월 초 10일 이전에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똘똘 뭉치랍니다. 지금 생각지 않은 이런 내란 사태 때문에 대선이 일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된 힘으로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나은 새로운 길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상임 고모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되고 오류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 정치 과정이 그리고 정치 입문에서부터 과정,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실 거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원 상임 고문님께서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오늘 강의원 상임 고문은 경기도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같이 했고요. 우리 윤영조 집행위원장님도 경기도에서 평화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같이 해서 가장 옆에서 지근해서 이재명을 돕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원 상임고문과 윤영조 집행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인사말 여기서 마치고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소개를 깜빡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드린 윤종조 더민주 정덕신의 집행위원장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 정덕신의 강의원 상임고문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엄청 거창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한꺼번에 다 우리 저 강성민 대표님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요. 유튜브 촬영 안 한 줄 알고 오늘 센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고석준 TV 방금 구독 신청했습니다. 천 몇백 명 되는데요. 지금 다 얼른 휴대폰 꺼내셔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어제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법정에 가셨다가 상대편 증인이 하여튼 그분은 아직 본인 마음이라 바쁘다고 나가가지고 재판이 빨리 끝나서 이동영 TV 가셔가지고 이제 1시간 반 출연하셨는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 씻을 수 없는 악마화 작업이 그나마 우리 시민 언론 특히 유튜브 등 레거시 이외의 각종 민주 언론을 통해서 그나마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17개 시도를 다 돌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 내일 울산, 그다음에 월요일 강원, 화요일 경남, 또 수요일은 청년혁신회 국회에서 목요일은 집권플랜본부 또 회의 해가지고 집회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 좀 이런 얘기해도 됩니까? 네.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가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한 새벽 5시 반까지 책을 보고 기록하고 2시간 자고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아까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을 주셔가지고 간담회 겸 밥 먹고 엄청 갑자기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유튜브에 찍는다 해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유튜브 방식으로.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말 잘못해가지고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니까 저 유튜브 탓에 굉장히 재미없는 강의가 되겠다. 네네. 유튜브 방식이 아니라 100분 토론 수준이 되겠다. 아니요. 방송해도 됩니다. 제가 정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좀 써주시면 제가 이따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강의 이후에 질문을 좀 받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가지 아까 또 한번 메모를 해봤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강의 끝날 때쯤 되면 14번까지 한 게 아니라 2번 하다가 강의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따 처음부터 14번까지 조금 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 정치는 본인이 특히 여의도에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 권력종 용광로가 여의도거든요.
권력과 정치 안에는 많은 영역에서 사자들이 많이 낍니다. 재빠른 사람,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 변혁적 관계보다는 거래적 관계로 인생을 사는 사람, 염치불고하고 아주 재빠른 사람,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 공동선을 위해서 인생을 몰두하는 사람, 내가 어떤 계급장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땅의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독립운동했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또는 농민혁명 때 축창 들었던 우리의 혁명가들처럼 제주니까 또 제주의 4.4, 4.19의 혁명군들처럼 5.18의 시민군들처럼 우리가 그토록 자주 부르는 이름도 명예도 없이 떠나간 수많은 그런 혁명가들과 달리 정치 현장에는 두고 볼 수 없는 함양미달의 잠깐 유튜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네. 조금 부족한 듯한 분들이 재빠른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선의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구린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번 내란 계엄 해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불신 지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 효능감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체포, 납치, 구금 또는 학살의 위협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해방 이후 80년 그 정치 적대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골프장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공부하는 공동체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골프장 갈 때가 아닙니다. 여행 갈 때도 아닙니다. 앞으로 길면 100일, 짧으면 90일.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해봐야 3개월이면 한 달 4주 잡고 12주입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제주 우리 민주당 또는 민주헌정수호연대, 민주주의연합, 사회대개혁연합, 탄핵연합, 거대한 이 민주주의 이 연합세들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집권보다도 더 이후, 집권 이후 대한민국 경영과 관련해서 함께 모여서 논의해야 한다 싶습니다. 2주에 한 번. 공부하지 않는 공동체는 타락하듯이 우리가 단순히 특히나 우리 더민주정부 혁신의 의성원들은 대표께서 늘 얘기하셨듯이 숭배자가 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빠와 무슨 파들은 말이죠. 금방 어느 순간 조금만 비틀리면 이혼선언을 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 다음에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해서 지난 1차 촛불혁명에 실패한 그 광장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던 그 피눈물의 결과가 윤석열의 정치적 이단화의 등장이었는데 이번 2차 혁명, 지난 3년 동안 기다려줬던 이 땅의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광장의 빛의 혁명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집권이 당연지사처럼 착각하고 또는 내부의 이 단합을 저해하면서 더 큰 적과의 싸움에서는 무기력해지면 이번 집권 모델은 사실은 윤석열 금방 석방됩니다. 더 큰 가공할 만한 파시즘의 등장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이런 모범처럼 진영과 타당을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모여서 제주 인구가 보니까 24년 3월에는 70만 갔다가 10월에 67만 됐던데 대략 70만 안팎 보고 거기에 민주주의자의 모든 분들이 신뢰든 신뢰든 간에 함께 연대해서 이번 빛의 혁명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죠? 재미없으면 항상 유튜브 탓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모였으니 정당이 다르건 당인이건 그냥 비당인 당원 시민이든 간에 함께 모이셨으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주에 강의를 여러 번 하는데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강의, 주민자치 특강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20명 정도 제주라고 써진 모든 분들에게 이 강의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만 18년 농촌운동 하고 있습니다. 여민동락 공동체 설립해서 지금 전남 영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40-50명 모여있는 공동체가 논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박, 결박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70만 제주공동체가 본인의 정치 신념 노선 다 떠나서 또는 사상의 자기 어떤 정치적 거처를 전부 다 떠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안으로는 단합하고 밖으로는 연합해서 어떤 해방 80년 이후 이루지 못했던 사회 대개혁과 국가 대전환의 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복지하면서 했던 인사말이거든요. 노인복지관 관장을 했어요. 5년. 갔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 폭력보다 무서운 게 노인복지관의 노인폭력이라는 거예요.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 아동복지 하면 거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반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촌복지 하다가 도농복합공동체의 전국적 시금석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자칭 혁신가인데 한 거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처에 5년 이상 하면서 누리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적폐죠. 그래서 5년 안에 혁신 모델을 완성하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5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할까 봤더니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모두 다 비용 취급하더라고 말입니다. 존엄을 상실한 인간은 악마가 되기 마련입니다. 노인복지관 가서 모두 다 노인을 비용 취급하니 어르신들이 야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짜니까. 그리고 요즘에 어르신들은 건강합니다. 노인복지관의 주력 부대는 72세에서 76세입니다. 그 아래 나이는 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딱 그런가잉? 75세 할아버지가 67세 할아버지한테 내가 네 나이 때는 팔팔 뛰어다녔다. 날라다녔다. 그래서 70대 후반 정도 되면 조금 말이 줄고 80대 초반부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력 부대는 72세, 76세인데 요즘은 다 고학력층이고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진두지휘하는 엘리트 그룹은 교장, 교감 선생님 출신과 공장님 출신, 즉 공무원 출신이고 교육공무원 출신. 직접능력은 탁월하고 연금생활자. 12월부터 2월까지 안 보이시고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안 보이시고 해외여행 갔다 오시고.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모든 이 노인복지관의 수천 명 어르신들을 지배장악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의 엘리트들하고 잘 엮이면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조절합니다. 그분들 민원이 진짜 민원. 그래서 전임 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랑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관장실에 그냥 문 놓고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엘리트입니다. 수급,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이나 자산계층 어르신들은 기관장의 문턱을 두드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관장은 주로 누구를 만날까요? 놓고 하는 분들을 만나죠. 정치인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그분들을 좋아하죠. 그분들이 목소리도 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심지어 출판 기념회 때 절대로 뒤에 17,300원 써져 있다고 모르는 분들은 17,300원만 오르자고 하잖아요. 남겨주세요. 이렇게.
야 이게 제주도가 아니고 이게 전체 충청도 분위기인데 이 전라도 경상도 가면 반응이 즉각 오는데 충청도는 주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웃고 계십니다. 충청도 폄하가 아니에요. 충청도는 진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들만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참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정치인들에게 현실 정치하면서 골프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전까지 했던 것은 사면하고요. 자 보니까 골프장을 가면서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하고 같이 골프한 적은 없죠. 만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만나는 전체 사람들의 평균이 자기거든요. 주로 만나는 사람. 그러면 대부분 그 소지역사회의 기득권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 의견 관철하는 거 그게 여론인 줄 압니다. 네, 듣는 얘기 다 그런 얘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이 더민정국 혁신회에는 제가 장명해서 혁신공동회라 노인복지관에서는 대동회라 했습니다. 가을 대동회, 봄 대동회. 특별히 관장실에 찾아오는 소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장에 회원 절대 다수를 다 만나고 그들이 공적으로 올라와서 건의하고 사람은 광장은 공익적 시민을 만드는 영광로입니다. 수천 명 앞에서는 누구도 내 눈에 물대자 이런 소리를 잘 못합니다. 나만 도와달라, 나만 특혜를 달라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1대1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는요 민원입니다. 법적으로 잘 안 되거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군수가 잘 안 들어주는 얘기를 저한테 와가지고 대의해서 조금 편법이지만 도와달라는 게 대부분 민원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민원의 70~80%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안 되는 얘기.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주면 고맙다고 가더라. 근데 대부분의 행정관료들이 뭐라고 그래요?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노력해보겠다가 안 되니까 피켓으로 싸우잖아요. 시청 앞에서. 그래서 2년 뒤에 가서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진즉 얘기해야 그랬냐 하면서 가잖아요. 저도 전체 회원들이 공적으로 제안하고 반대 토론하고 전체 투표에서 결정했거든요. 민원이 사라졌잖아요. 뭐라 하냐? 아니, 가을 대동회 때 제안해보자. 이렇게 하죠. 관장은 힘이 없다. 이거.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냐? 같이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작은 소공동체지만 복지관을 전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안 보이면 안부 묻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미래 정치 공동체도 안으로는 경쟁하고 당 안에서는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적 경쟁하고 정치적 적대 세력과 특히 이런 내 안에 본당과 잔당을 척결하는 일에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전쟁할 때 안에서 경쟁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행 인사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정치 강연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시작과 끝을 그렇게 했고요. 입구에 아침에 이렇게 이 기관에 오시는 분들 앞에서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회의도 절대로 모여서 회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 복지관 출입에 있는 그 출입구 앞에 공간에서 우리 사회복지사 다 서서 회의를 했거든요. 어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구나. 거기 안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어제 싸웠어요. 막 이런 얘기를 국자를 저쪽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다 보여드렸더니 달라지시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꼽 인사합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빼고 이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는 배꼽 인사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제가 인상과 달리 피부
휴머니스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입니다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좌파는 왼쪽, 우파는 옆에 있는 분들 주말에 이렇게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고 함께 모인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껴안으면서 행복합니다 하시는 분.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예. 어제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책을 이재명을 도구로 쓴 책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31권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한 15권, 아니 13권 정도는 그저 그런 책이고 나머지 한 10몇 권은 집중해서 읽어봐야 할 책인데 본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매주 스크린을 하느라고 새벽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우클릭 한다고 비판받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내일 모레부터 다시 조금 한 10가지 장면을 올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인용조 주택 계시지만 우리 혁신회의에서 3월 중순 아마 본격선 경선 레이스 될 시기에 이재명의 준비하는 책을 대표님과 함께 경기 또는 대표 이후에 당대표실에서 근무했던 이재명의 동지들이 하나하나의 사안별로 이재명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지 부정적 낙인을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나 싫어 그 사람. 그래서 이재명은 어떤 정치인인지를 곁에서 본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서 책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 나오면 한번 꼭 좀 읽어주십사 를 드립니다. 제가 14가지 얼른 읽고 왜냐하면 아셨죠? 인사하는데도 지금 30분 걸린 거 아셨죠? 두 번 14가지 중에 2개 하다 마니까 이런 강의 처음입니다. 저도 한 번도 그걸 보고 한 적이 없는데 자 일단 혁신회의가 뭔가 저도 조금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 다 알겠지 했는데 혁신회의가 정치적 존재감이 없을 때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 땅의 수많은 정치 조직은 때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체로 깡통 정치 조직, 떴다방 정치 조직이었어요. 다 그러시죠? 특히 각종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만드는 포럼이 있죠. 거창하게 출범식하고 아무 활동 없다가 낙선되면 사라지고 당선돼도 유지하다가 다음 다시 재선 때 갑자기 등장하는 뭐 이런 정도 조직이지 선거용 조직이지 사회 대변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 싱크탱크나 싱크 네트워크 아니었잖아요. 혁신회의는 지금 5 곱하기 5 운동하듯이 5천 상임위원 5만 혁신위원을 조직하고 그 전에 1기 혁신회의는 민주당 80년 역사 해공 신익희 선생의 초대 당수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한 80년 되는데 좀 별난 조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에 가차없이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좀 해명하고 싶은데 거기에 최대 유탄을 맞은 당사자가 접니다. 누군가는 각오해야 될 조직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제 밤에 어떻게 설명하나 혁신회의를 했더니 일단 혁신회의는 원내와 원외의 경계선에 서 있는 당원과 비당원 시민의 경계선, 선출직 의원과 선출직 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에 있는 조직은요, 또는 경계인은 안팎으로 욕먹기 마련입니다. 안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서 욕먹고, 밖에서는 언제나 담당을 넘어서 원내가 되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뭔가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조직이 또 와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경계인이면서 동시에는 오늘 새벽에 만든 말이에요. 접속사. 원내와 원외를 이어주는 여의도 담장 안과 담장밭 광장을 연결하는 당원과 비당원을 연결하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조직적 특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태초에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가차없이 얘기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정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상대당에게도 존경하는 의원님이라 하잖아요. 뒤돌아서면 개새끼라. 유튜브 걸리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정치, 존경하지도 않는데 존경한다고 고백하는 정치, 그게 정치적 문법이잖아요. 갑자기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될 일을 유감이다 하잖아요. 왜 이재명 정치인 보고 말이 가볍다 했냐?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유감인데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민의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은 빠져나갈 구멍이 정말 수십 개가 있는 유감스러운 말입니다. 이 당원 주권을 주창하는, 다시 한번요, 민주당이 대변혁기에 있다는 겁니다. 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대전환기입니다. 경험해보질 좀 않았습니다. 과거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되려면 지역위원장한테 충성했어야 했습니다. 광주 같으면 송정역 KTX에 서 있는 사람이 당선되지. 전통시장에 또는 연탄 마르는 현장,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눈물로 시민을 만나는 사람, 그걸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거 때마다 1,000원짜리 권리당원을 확보하고 100명, 200명, 몇 명 했다. 라는 사람이 인정받지. 침묵으로 헌신하고 눈물로 토론을 바치는 시대의 현자들을 발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 빼고. 네. 그러니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당원 주권 시대는 필연적으로 당원 민주주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원 민주주의 시대는 팬덤이 아닙니다. 이걸 팬덤 정치로 낙인할 거냐, 집단 지성으로 예우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팬덤 정치의 포로가 돼서 다짜고짜 능멸과 저주의 언어로 당을 분열시키는 주체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수많은 당원들이, 조직되지 않는 당원들이 첫 번째 1차 당대표께서 지난 2022년 3월 9일 석패 이후에 분노의 입당을 시작하는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당원입니다. 이거는 지역위원장과 5선, 6선 의원들도 모르는 당원들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다시 분노에 입당을 합니다. 자, 시민운동과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영역에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많은
민주시민들이 기승전 정당을 통해서 이제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꿔야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꿔야 마을이 바뀌고 동시에 민주시민들의 의식, 정치 의식까지 다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정치의 적대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이해하는 시대로 대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당원 주권 시대와 당원 민주주의, 자, 당원이 결정하면 당은 결정하고 당이 결정하면 의원은 집행하는, 이게 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의 주체였던 매치,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간에 시가에 정치하면서 실제로 당원들이 이 집단성의 결정을 존중하거나 묻거나 경청한 그런 조직적 과정이 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이 국회의장을 후보를 선택할 때도 당원의 포션을 두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의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더 늘려가는 과정을, 그런 어떤 절차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당원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한 정치인들은 이게 순풍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3선 4선 저 여의도에서 혁신회 같은 조직이 불편하다. 야, 지방선거에 내가 지금 나 선거 도운 사람 1번, 가번, 나번 다 생각하고 있는데 당원들이 자꾸 결정한다 하니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 있죠. 이거는 이 당원주권 시대의 역풍을 맞아요. 저희는 지금 당내에도 다 보입니다. 은평구의 김우영 의원은 이 당원주권 시대를 인식하고 주도하는 거죠. 모두 다 등판시켰어. 주권자가 대표를 뽑든 당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당권을 가진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어떤 방식으로 열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조직이 정당혁신의 맨 선두에서 지금 혁신회의가 있는 겁니다. 혁명과 혁신은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왜? 아프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기득권을 전면적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혁신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뼈아픈 얘기 드려도 되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에 이런 어떤 개모임, 동창회 보다도 이 정치조직 안에는 그야말로 사자들이 많이 끼입니다. 딱 쳐다보고 네가 혁신위원이야? 나는 제주 도지사가 이 자식아. 동네에서 임마 너는 혁신의 대상이고 너는 당멸 제거돼야 될 대상이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런 애들이 뭐 혁신의 막 이모를 맡고 있어? 아이고 어디 한번 나중에 공천을 받아보라고 용 쓴다. 용 써 아주. 응? 주류에 편입 못하니까 비주류에서 말이야 어깨 걸고 연대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냐. 별의별 얘기 다 들리죠. 그리고 또 속으로 그러죠. 쟤 때문에 나 안 하나. 쟤가 공동대표요? 와, 나는 그 전국 대표다. 전국 상임 대표. 급수도 안 맞는 것들이 동네에서 말 인정도 못 받고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제주 빼고 전국에 명실거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동지들 문턱을 낮춰주십시오. 왜냐? 혁신회의라도 만드니까 이런 강의라도 듣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도모도 하지 않는 것보다 구체적 도모를 통해서 인간을 너무 낙인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기 이렇게 기초원, 여기는 도의원님들이 계시구나. 처음에 공천받아서 당선됐을 때, 야, 민주당
뭐 저런 것들이 도의원이냐 이런 사람 있죠? 있잖아요. 아니 제주 빼고 광주 전남 전북 있어요. 거기는 1번이면 당선되니까. 그리고 줄 잘못 서면 영원히 배제되잖아요. 본인이 선거 노래도 국회의원 떨어져. 그럼 연좌제요. 아, 쟤는 문재인 안 찍었다잉. 저 이성은 안 찍었다잉. 또 누구 있죠? 김학이 안 찍었다잉. 그럼 영원히 복권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줄 잘못 서갖고 인생 시궁창에 들어가고. 아니 안철수가 뭔가 혁신한다 할 때 엉덩이 가벼워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있어. 어렵게 복당했어. 그럴 수 있다 쳐요. 정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 의원을 안 도왔어. 도의원인데 정말 시민의 평가가 좋아. 훨씬 전. 뭐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도 어디 낯선 대학 나왔을 때 너무 헌신적이에요.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학력으로 보나요? 누가 더 계급장 없는 이 땅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고 있는가? 이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누가 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어도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정치는 힘없는 사람들의 동지여야 되잖아요. 힘없는 사람. 나한테 표를 줄 힘도 없어. 출판기념한테 책 한 권 살 돈도 없어.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 당원하면 모아줄 수 없어. 그러나 난 그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사람 존중하고 예우하고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제주를 아래로부터 끝까지 폭파부터 바꾸는 그런 유력 정치인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 피곤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제주 오니까 7시까지 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정치적 동맹은 이룰 수 있죠. 나는 저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지지할 수 있죠. 그러나 당락 떠나서 제주 도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배제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원 주권 시대는 지금 그걸 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배기를 뽑자. 누가 투혼으로 헌신하는가? 누가 당성을 가지고 날마다 학습하고 날마다 연구하고 그리고 계급장 없는 이 땅의 모든 민주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자들과 동행하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은 80년 역사 민주당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발전해갔기 때문에 혁신위는 그런 주장한 겁니다. 장례식장하고 결혼식장만 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치 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죽겠잖아요. 정치활동 하기가. 그렇게 다른 정치 하나 해놓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안 왔다고 영이 끄석거려. 조문도 안 하고 말이야. 조문도 안 왔다. 우리 아들 여울 때 안 왔다. 너는 X. 그럼 어쩌잖아요. 입으로는 진보를 주창하는데 정치로는 완벽한 타락의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동문이냐? 강씨냐 고씨냐? 결혼장에 왔냐 안 왔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주장하는 경계의 조직, 안팎으로 박수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여기 안에 1급수만 다 모이면 안 됩니다. 모든 공동체는 꼰대와 꼴통이 필수품입니다. 꼰대와 꼴통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꼰대와 꼴통에게 관용과 화해를 그래야 자기가 삽니다. 꼰대 꼴통을 박멸 제거해서 순결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언제 자르고 봤더니 마지막 내가 꼴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꼴통에게 감사해. 네 덕분에 내가 중간 간다. 네 덕분에 내가 1급수다. 그래서 수많은 양아치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와도 이런 정치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공동체 운동 20년 동안 배운 바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마. 그리고 우리 정치인 이재명에게도 유시민 작가가 붙여준 명명이 뭐예요? 개발도상인이잖아요.
성남 시절에 그 칼을 품은 눈빛이, 경기도지사 시절의 성숙한 정치, 당대표 1기 2기를 거치면서 국정 책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글로벌 지도자. 그 잠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개발도상인. 다 반면요? 아니, 다른 정치 얘기하면 엄청 떠나다가 이재명 얘기하면 아씨. 강연 보도를 할 때 성향을 잘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누가 와도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만 많으면 제가 진짜 한 10일 부르면 저녁마다 올게요. 여기 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자, 늘리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줄여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제가 다 정답으로 만들어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한 명도 회의하지 않는다고? 다르잖아요. 정치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의원, 구의원, 군의원 없애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 됩니다. 아니, 그 옹알아 말하면 안 돼요. 늘려야 됩니다. 정부에 가면 의원들, 기초의원들 다 줄이라 하고 나중에 죽여버리라 하거든요. 있으나 말한 것들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대. 국회의원들 숫자 막 줄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개혁, 정치 개혁. 우리가 7공화국을 얘기하고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합의하고 있고 선거제도도 논쟁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이고 그런데 여러 정당 나중에 얘기하고 사회적 어떤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화국의 과제들이 있거든요. 자주 모이셔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정치 비상행동 조직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토론해야 좋아요. 어떻게 할 건가? 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혁신회의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면 다 쓸모가 있다. 당원 주권 즉 정당혁명의 본체다. 그리고 접속사다. 원내외 당원과 비당원 때로는 광장과 여의도 그리고 이 조직은 키워야 하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적어도 집권 이번 집권은 반드시 재집권을 위한 집권이에요. 헌정사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 정권이었습니다. 진보였어요. 어쨌든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해서 그래도 IMF 국난을 뚫고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10년 문재인 혁명정부였어야 하는데 사실상 누구를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년을 다시 기다려서 지금 빛의 혁명 저는 5+1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2단계로 완성했습니다. 혁명의 1단계 개헌 해제 2단계 체포 구속 어렵게 했잖아요. 3단계 탄핵 이종 및 파면 4단계 집권 5단계 내랑 본당 잔당 및 대한민국 내란 파시즘의 모든 세력들을 소탕한 것을 반드시 합니다. 친일 청산 제로 못해서 지난 80년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뉴라이트의 출몰과 심지어 이제는 파시즘이 재등장했습니다. 전두환이 나타난 겁니다. 플러스 1이 뭐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 대개혁, 국가 대전환의 비트를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집권 2년 만에 해야 됩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물론이고 각종 심지어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분리해서 노상원의 말처럼 수거할 것이다. 왜 기재부의 나라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까? 왜 검찰이라는 나라를 계속 듣습니까? 대표가 늘 얘기합니다. 쉽다 그런 일.
최종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사권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제일로 무능한 사람들이 공무원 탓합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야 이 말 있죠. 그럼 나는 정말 무능해야 이 말이거든. 그게 성남과 경기도 집권 12년을 통해서 다 보여줬던 이재명의 정치적 실력입니다.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아이 큰일 났네. 이제 1번 했습니다. 얼른 얘기할게요. 그냥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짧게 설명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불인지심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SNS 댓글에 포섭돼가지고 악랄하게 살잖아요. 거친 언어로 험악하게. 우리 진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누가 뭔 말만 하면 이렇게 수박이요? 호박이요? 뭐요? 아니 김경수는 김경수의 언어로, 김두관은 김두관의 행동으로, 김동현은 김동현의 욕망으로 놔두세요. 이낙연은요? 네, 우리 고향 선배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정치는 그리고 또 운동은 적을 중립으로 세우는, 중립을 우군으로 세우는, 우군을 동기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내란 폭동 혁명기에 당원과 혁신회의의 상임위원과 혁신위원들이 방향 잘못 잡고 우리 가장 가까운 독립 또는 중립 사이에 있는 민주주의 연합, 민주원정수로 연합 세력, 탄핵 연합, 타당인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요즘에 나온 지역당 이런 동지들에게도 무릎 꿇고 호소하고 함께하자고 투쟁하자고 해요. 그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집권 정부는 그들과 함께 시민 공동 정부로 국민주권 시대를 일어나겠다는 담대한 폭으로 설득을 해야지. 날마다 댓글 나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있으면 그게 치료받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조금 동의합니다. 그럴 여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개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우리는 개헌이 불가 또는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란의 종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으로 마치 현재가 평상시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개헌에는 동의하되 집권 이후에 바로 실시하자.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마타도에서 이재명은 개헌에 대해서 침묵한다. 아니요. 총선 때 모두 다 병립평하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결정한 연동형을 결정한 사람이 최종적 책임자 이재명이었습니다. 당내의 반발을 뚫고 그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과 철학과 노선이 엉덩이 가벼워가지고 함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불인지심을 아십니까? 그래서 댓글로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뭔 새벽 4시 반까지 척결 그러고 있으니까. 척결의 용어는 어디에? 윤석열 내란 본당과 잔당. 우리가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어, 그런 설득력 봐보세요. 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만든 말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폭력이 있습니다. 이게 내란 세력이 쓰는, 파시즘이 쓰는 물리적 폭력. 두 번째 물질적 유인력. 이건 재벌들이 쓰는 힘입니다. 돈으로. 세 번째 합리적 설득력. 이건 논쟁과 토론과 민주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동종교배 인브리딩 시스템 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 좋아 죽여 좋잖아요. 단 한 명도 설득할 수 없어요. 네 번째 가장 큰 힘은 도덕적 가만의 힘입니다. 저 사람 말하지 않아.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 오셨는데 교수님의 가는 길을 보면 그게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오른쪽일 거야. 그게 도덕적 가만이. 어떤 도의원님이 가는 길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정과 정치적 역사를 볼 때 그는 사적 욕망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대의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소소한 것에는 틀릴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맞을 거야. 나 그 사람한테 손들. 이게 도덕적 가마리가 아닙니까? 아예 반응을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는 그 중립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덕적 가마력, 나아가서는 합리적 설득력 같이 가죠.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다수가 이재명을 정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랍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민주당 없이 이번에 집권할 수 있냐? 저는 진보당이 집권하는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아주 개울하게 집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막 노동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 아까도 의원 줄이냐 늘리냐 소리도 우리의 입장이 좀 다르듯이 어찌됐든 수권 능력과 그런 정치적 규모와 다수 대중을 갖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럼 지금 이재명 없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무드를 세우면은 어찌 압도적으로 해갖고 이길 것 같습니까? 이번 대선 작게는 30만 표에서 크게는 100만 표. 3%에서 5% 싸움인데 지금 정치는요 아무리 비호감이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적 실력을 국민 앞에서 입증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찍어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욕하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제가 반명 또는 반명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오른쪽에 집행위원장이 반명보다 제가 수박이라 할지라도 아니 수박 말하지 그런 표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해. 그럼 민주당이 싫어. 근데 이 내란 정당에 동의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땅의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그럴 때라도 합리적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민주당 놀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엇이 뭐니 해도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 지금은 찍어줘야 돼.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쟤는 만났는데 찐명이라면서 나중에 그 자칫하면 극단적 찐명이 누구 되냐? 제가 아까 오면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돼. 7명 되잖아. 7명. 집권해갖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3개월 안에 쳐버려. 안 돼? 혁명이 불타오를 줄 알았는데 우리 대표가 대통령 되더니 배를 불었다. 청와대 물 먹더니 완전히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자칫하면 찐명이 7명 된다. 숭배하지 마십시오. 대표의 그늘도 많습니다. 그 픽진한 가족사 위해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어. 대표는 인생이 생존입니다. 이따 조금 설명드릴게요. 언제 설명할까?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야 나는 이제는 다 NI계였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얘기도 좀 마음 넓게 나중에 또 막 댓글로 저 공격하면 안 돼요. 친명이 뭐예요 솔직히? 이재명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정치인들 우연히 이낙연 당대표 할 때 후원회장도 해주고 당직도 주니까 NI게 된 거예요 대부분이. 와 저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시대의 지도자고 김대중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릇이 아니야. 내가 가까이서 봤잖아. 영광에서 총리도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저렇게 안 되니까 막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프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35년 만주하고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지막 1년 못 기다려가지고 에라 해방은 안 올 것 같다고 천황폐하 만세 해버렸네. 몇 달 뒤에 해방되었어. 별일이 많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누가 가르쳐줬으면 천만 봤으면 되는데 김건희한테 물어봤으면 해방이 곧 온다 이 전공이나 건진법사가 알려줬을 텐데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얼른 돌아서야지. 아닌 것 같으면 고백하고 해명하고.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나는 몇 년도부터 2017년부터 나는 이재명 찍었다. 나는 오로지 이재명이었어. 야, 나 진짜 이럴 필요 없다. 집권하지 않으면 다 본인의 그냥 본인의 스토리에 불과하다. 지금은 오히려 더 같이 하자고 제안해야 된다. 신상정 당시 후보가 2.몇% 얻었죠. 그 표도 가져와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 핵심이라면 저자의 그냥 평범한 당원들, 저자의 평범한 시민들은 자기의 불만을 마음껏 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제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정치 고관인 증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민감한 비상시기, 이 혁명기에 어떻게 안으로는 단합하고 밖으로는 연합해야 되는지를 사실 잠이 안 와요. 저 술 끊었습니다. 감동할 일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글 쓸 시간이 없어. 새벽 시간밖에 없는. 새벽에 3시 정도 일어나면 4시간 정도를 찾고 글 쓸 수 있고 맑은 정도를 사색할 수 있었어. 만나는 사람을 보니까 날마다 우리 편만 만나고 있더라고. 제가 여의도든 어디 가면 우리끼리 이게 그게 저기는 옛날에 저쪽을 지지했었거든. 어느 날 얘가 색깔 바꿔 들어왔는데 저걸 핵심 주면 안 됩니다. 대선 때 조직이 제일 많은 쟤는 나이 또 타락할지 모르는 막 이런 데만 계속 하고 있어. 오히려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오늘 진보당에서 원탁회의 제안했던데 원탁회의 제안하면 타 당의 사람을 더 중심에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잖아요. 정말로 찐명 친명일수록 공간을 비워서 네가 해. 내가 너 모실게. 계산은 집권하고 하자고. 맞죠? 10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내가 볼 때 아니면은 진짜 그 이재명 대표를 숭배하는 사람이 내 강의가 불편한 거야. 오늘 주창 들을 줄 안 거야. 강의원이 옛날에 막 저기 뭐지 그 MBN 이런데 뭐 채널 A 이런데 보니까 뭐 당원들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볼 것이다 막 계속 나오고 보고 얼굴도 지금 저 사진이 아니고 저기서 7kg 빠졌거든요. 그래서 야 센 놈 왔다 오늘. 오늘 죽창 들고 횃불 들고 오늘 자 불 태워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신앙적인 마음이 해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지금 당원들이 노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 끝까지 책임을 물었잖아요. 아마 그럴 거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근데 그거 발표해가지고 그런 게 저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저는 평화주의죠. 자, 불인지심은 이겁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것을 이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참을 인자거든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초여름에 수유리 공원에 산책하던 30대 중반의 아빠가 4-5살짜리 아이하고 걷다가 지렁이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와가지고 뜨거운 게 풀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아빠 불쌍해 그러니까 나무 죽은 나무 해가지고 지렁이를 딱 숲에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참새가 죽어 있어서 또 아이가 불쌍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가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 죽은 놈 새벽부터 재수없다요 이러진 않잖아요. 4살 5살 거의 그 4살 5살 아들 앞에 아이 앞에서는 성자인 척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불쌍해 알았어 묻어주자 해서 행커치 손수건 꺼내가지고 싸가지고 집 앞에 가서 모종삽을 하고 묻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물에게도 우리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세상 만들고 싶으세요? 진짜로 이 전 세계적 불평등 국가에서 대한민국 1인데 오늘 또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고 전국 곳곳에 대한민국 경제지표 세계 10위 국방 5위 30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전체 인구 5천만 이상인 7번째 나라입니다. 8번째 아직 없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다음에 우리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선진국으로 얘기했던 덴마크, 네덜란드, 무슨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 다 천만 이하 국가죠. 서울보다 작은 도시국가죠.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데 전국에 연탄은행이 있는 나라입니다. 민간으로 국가가 운영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평등 국가잖아요. 미물에게도 불인지심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억강구약 대동세상 사회 좌표로 삼고 그 대동세상의 구체적 실현체를 기본사회라 명명했잖아요. 설명하더만요. 어디 와서 이재명 제일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에 대해 최고 전문가는 이재명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양도 제일 먼저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복지국가는 여러 도처에 깔려있는 물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복지국가라면 기본사회는 그 웅덩이 자체를 다 메워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하게끔 빠져서 기어 나오는 사람은 놔두고 기어 못 나온 사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웅덩이를 메워서 모두 다 최소한의 삶을 살자. 눈 감고도 걸어다닐 수 있게 하자. 거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억강부약도 표현 때문에 뭐라 하는데 강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부양한다가 아니라 시인 박노해 선생이 표현했잖아요. 억강부약은 강자를 바르게 약자를 북돋우. 더 멋지죠? 억압하는 억자가 아니라 정의롭게 바르게 그리고 약자를 북돋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사회 구성체 80년대 사회 구성체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이냐고 그런 그랜드 디자인을 낸 그런 정치인이 지금 이재명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의 사회론을 설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지금 솔직히 다음 명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 들어야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유튜브인데 그리고 끝나고 난 친명이 됐다 이렇게 해야 강의 영향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친명만 데리고 뭐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회 구성제론, 미래 사회에 대한 안을 가진 그런 정치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 그리고 사회 대전하는 뭐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없어 지금 주장만 하고 사회 대전, 대개혁을. 저는 5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불평등 아까 말씀드렸던 격차 대전환입니다. 격차 극복 대전. 불평등을 해줘요. 두 번째 소멸,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소멸 극복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후 위기 시대. 그 위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여기 핵심 에너지 대전환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가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노동 줄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불평등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혁명기의 도래인데 이거를 추격국가로서 아직도 미국 따라갈까지 영국, 미국, 중국 따라갈까지 할 게 아니라 추격 경제가 아니라 선도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섯 번째가 평화입니다. 분단을 통한 분단 갈등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더 가속화됐잖아요. 사실상 국지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영구주권을 위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맞죠? 그런 평화 대전환. 저는 이 5가지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똑똑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위장이라고 다 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당에서 뭐 만들었어요? 모두의 질문 만들었잖아요. 지금 당에서. 왜? 집단지성 모두 다 정책 전문가들 현장에 달리고 산 여러분이 당원이 정책 생산의 주체가 돼야 되고 동시에 정책 관철의 주체가 돼야 되고 동시에 정책 소비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여기까지 했고 힘들어. 나머지는 다음에 강의 부르면 하고요. 이재명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경기도 올라가기 전에 유튜브 없으면 크게 할 텐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마을주의자이자 공동체주의자로서 제가 존경했던 이 사회운동가, 변혁운동가는
박원순 시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도 좋아했고 그의 만기칠라면 남들은 욕하지만 만기칠라면 혼자 다 하는 그런 섬세한 리더십도 좋아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좋아했습니다. 80년대 친일 청산 때문에. 참여연대라고 하는 이 시민운동 시대에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도 대단했고 더 대단한 것은 마지막에 훌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상을 호령할 때 사무처장 신부들 자리를 내려놓을 때 감동했습니다. 우리 많이 내려놓읍시다. 특히나 40, 50대 후배들한테 많이 자리를 양보합시다. 새로운 혁명계 그들이 인재들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말도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아름다운을 독점하는 욕심쟁이. 웃기잖아요. 아름다운 재단이 고유명이 될 수 없잖아요. 보통 명사지. 저 재단은 참 아름다워. 저 가게는 참 아름다워. 이게 보통 명사잖아요. 수식어가. 근데 고유어로 만들었잖아요. 아름다운 재단. 거기가 정말로 전국 모델이 됐을 때 또 거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다시 싱크탱크 만든다 해가지고 희망지 작소 만들잖아요. 저는 지금 또 제삿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설립했을 때 우리 영광에 와서 1박하고 가신 분. 네. 저는 그분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저를 불러요. 저 정치적 어려울 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부르길래 안 간다 했습니다. 왜? 저는 광주주의자로서 광주가 우주였습니다. 감히 경기도 촌에서 우주의 중심은 광주 사람을 쥐가 뭔디? 라고 마음속으로 하고 처음에는 어디 다른 재단에 불렀는데 안 갔습니다. 엄청 큰 재단. 가고 보니까 연봉 차이가 엄청 났어요. 두 번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아달라 했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권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 바깥에서 광주를 좀 봐봐라. 광주가 너무 끼리끼리 너무. 응? 광주는 140만 도시인데 시들이 우주인 줄 안다. 경기도는 1,400만 도시입니다. 저는 거기 일할 때 내내 누가 모이면 제가 광주촌에서 와가지고 강원장이 잘 몰라. 촌에서 와가지고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영광, 한평, 장성, 담양, 구례, 곡성 이런 데서 와야 촌에서 왔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성남에서 어쩌다고 했겠지. 눈빛도 별로 자상해 보이지 않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아니 제가 한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댓글로 이 여기가면 누가 나가갖고 이재명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재명 능력하고 가네. 그리고 별로 뭐 성남의 실적과 관련해서 저도 사회혁신가로서 농촌공동체 1년 만에 전국적 시금석 교과서 만들었고 또 노인복장 간다음에 전국 순례지로 키워봤고 저거 뭐 권한만 조정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로 뭐 인사권자니까 존중하다가 그리고 이제 대선 때 저는 유죄 나올 걸로 확신했어요. 아니 대법에서 아니 똑같았다니까요 진짜로. 대법이 저 정도 뭐 항소심까지 유죄면 대법에서 무죄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진역을 2번 가봤어요. 아니 절도 이런 거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2번 가봤는데 저는 상고 이유서 다 써봤거든요. 3심제의 3심은 양형을 논하지 않습니다. 헌법 위반의 점, 법리 오해의 점을 따져요. 불가능하죠. 1심이 다 유죄인데. 그러니까 이 법률, 적용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헌법소원을 해야 되고 이 형사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잘못 변호사님 맞죠 변호사님?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거의 아마 2~3%가 안 될걸요. 대법에서 이렇게 바뀌는 정치재판이 바뀌겠어요. 그때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기소 자체를 그 정부도 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제 계산했다니까요. 대법 결심하고 내 임기하고 생각했죠. 그러면 다른 도지사 보궐 때 아니면 부지사가 도지사 할 때
원장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노무사 지는 원장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저는 도지사 그리고 첫 만날 때 별로 다정하게 안 하더라고.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어제 경기도에서 조금 일을 뭐 해보시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찻집에서 만났는데 화장실 같이 우연히 만났어 나랑이. 그럼 제가 또 존심이 있어요. 보통은 산하기관장으로 여기 제주도 산하기관장하고 달라요. 급여랑 이런 게 대한민국 폐대 도시 아닙니까? 사이즈가 한 10배라니까요. 예산이. 또 서로 그러는구나. 경기도는 처음이라고. 그런데 제가 또 자존심 쌓고 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진짜 초이라고 생각해요. 네, 검토 중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누구냐 얘. 저는 압축할게요. 첫날부터 감동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의 시계. TV에 보면 계속 시계 보고 있지 않던가요? 국회 연설 끝나고도 시계. 재판 끝나고도 시계. 이재명은 시간 약속을 단 1초도 어기지 않는 내면의 상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보마합니다. 그는 소년공 시절 생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두드려 맞지 않고 간부가 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합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점심시간 때 고투시키고 살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단 1초도 늦지도 않고 1초도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1초도 빨리 오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 리더가 빨리 오면 간부들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1초도 늦지 않는 이유는 물어봤습니다. 도지사가 1분을 늦으면 간부 50명에 배석자 200명 총 250분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회의 시간 반드시 오버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오버하지 않습니다. 제때 끝내준 왜 제때 끝내냐? 모든 기관장이 이후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첫 번째 깜짝 얼마나 시계로 시간을 2배로 쓰려고 합니다. 음주 감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도 짐 싸서 책보에 짐 싸가지고 공간에서 공부하는 정신. 술에 취해 막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가 20명, 30명 불러가지고 권위 세우지 않습니다. 그건 존중하지 않는 걸. 2-3명 만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경청함. 휴대폰 보지 않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낯설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동생 해야 돼요. 형님 동생 해야 돼요. 과거에 우스갯소리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옛날 정치할 때 손을 딱 잡아서 동지! 그러면 공천. 김선생! 낙선. 다 물어봤다는 비서들이. 동지라겠어? 선생이라겠어? 선생, 너는 아웃이야. 대표는 아첨아부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대면 보고 와가지고 자기 실적 잘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늘 이럽니다. 일정 총괄이 보고 가서 내가 검정고시 출신에 복합했던 사람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주라. 시간을 아끼라. 국민을 위한 시간. 선거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 읽고 모르는 것은 무릎 펴셔서 이 말이 원하는 걸 물어봐주라. 이거는 삭제해라. 동어 반복이.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참 안 맞는 사람. 최선을 다합니다. 간부회의 때 모두 다 새벽까지 읽고 이 많은 소리로 시간을 아낍니다. 자, 다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통과. 모르는 거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 남의 시간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시간을 착취하겠습니까? 윤석열처럼 술 먹는 시간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서 이재명은 저렇게 삼엄함을 가진 사람. 대표께서는 주변 참모들에게 어항 속 금붕어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제가 짓고 있어요. 죄송하긴 하지만 대표님 대화할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어. 대표는 단 한 번도 정치하는 내내
본인을 무장해제 시킨 적이 없습니다. 마음 아플만 어항석 군부 온 세상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김용 정진상의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이 대선에 폭판해서 대선에 전치권 참으로 치러봤지만 그 돈 10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선거를 했습니다. 단 한 푼. 당의 후원금과 대선 당내 그 후원 자금 모은 것 전부 다 공적으로 집행했지. 참모들 단 한 푼 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리더를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사법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사법의 재단 위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측근을 죽이는, 그래서 이재명 스스로 무너지게끔 부인 김영경 여사를 죽여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 동호를 죽여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측근들을 다 죽여서 죽이려고 하고 보통 그런 정도 되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견뎌주시라. 혹시나 무너지지 마시오. 여러분 정말 이 내당 혁명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견디지 못하고 정경태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런 칼침 테러 0.1mm 잘못된 불상사가 일어났거나 여러분 어떤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2차 테러 또는 적대국의 암살, 이것도 불안한 사람입니다. 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유력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 거세됐습니까? 이재명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 더 보태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재명은 정확히 이 말만 꼭 해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만. 저는 책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영빈 선생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끝내야 될 부담을 됩니다. 이 말만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민주주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족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행정가로서 속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적 과정을 다 생략하고 직접 지시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저도 성은 강가에 이빨은 옹이에요. 머리가 곱슬머리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대표님하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큰 소리 전화로도 싸우고 뭐 논쟁도 하고. 그래서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저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되셨더만요. 쓴소리가 안 좋아하던데 라고 하면 큰일 난다. 민주주의자인데 농촌 기본소득 제가 설계자거든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는 너무나 가난해서 몇백억을 실험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부자여서 실험은 경기도에서 집행은 전라도에서 다 올라가서 제가 우리 기관에 돈을 달라 한 적이 없고 가서 다 기다리고 보통 기관에 인력 채용해달라 사업비 달라 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막 로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만 안 갔나 봐요. 근데 제가 농촌 기본소득 해보고 싶다. 500억만 주라. 500대 맞을 뻔했어요. 근데 전라도는 5억만 달라 해도 맞습니다. 저 광주시에 가가지고 시장님 저하고 인간관계 있으니까 한 5억만 주시죠. 눈깔 뽑힐 겁니다. 전남 가면 손목 잘리고 500억 정도. 경기도는 돈이 많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촌에서 왔다 하니까 해보자 하더라고.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토론을 계속했어요. 인사권자잖아요. 도지사가. 저는 정말 농사짓는 원장이잖아요. 액수가 기본소득은 알겠지만 농촌 기본소득 뭔지를 다 아시죠? 농사 짓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귀포시에 산다. 그럼 서귀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출생신고하면 그 다음 달부터 이사하면 전입신고 한 날부터 돈을 줘요.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 때문에 해보자는 거예요. 소멸, 아까 소멸 극복 대전환의 하나의 최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 대표께서 돈이 문제예요. 첫 번째 무조건성, 일하느냐의 여부 관계 줘야 돼요. 보편성 다 줘야 돼요. 다 따지면 안 돼.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개별성 개별로 줘야 돼요. 네 번째가 정기성 정기적으로 줬다 말았다 하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주든 1년에 2번 주든 매년 주든 매주 주든 매일 주든 정기성. 세 번째 절대로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이게 기본소득의 5대 원리 플러스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충분성이에요.
문제는 충분성이 있어. 다 해줄 수 있는데 월 10,000원씩만 주고 있어. 그걸 기본소득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기본 껌값.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보자 했더니 대표님은 저는 당시에 52만 6천 원이 생계급이에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 다 아시잖아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 있잖아요. 생계급여 52만 6천 원, 그 충분성 1인당 50만 원 줍시다. 4인 가족 가만히 있어도 200만 원 나오게끔. 그리고 딸이 알바만 해도 살 수 있게끔 하자. 전 세계 최초로 파격적으로 말이야. 귀하게 포퓰리즘 얘기 듣느니 아예 쏘자. 이걸 통해서 대선으로 지켜가자. 막 이렇게 했거든요.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뭐 도지사 그만두고 대선 출마해야 되니까. 한 6개월을 토론했습니다. 야, 대표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돈이 너무 많다. 네? 한꺼번에 그래 주면 되겠냐? 10만 원도 큰 돈 아니냐? 4인 가족 4명이면 핸드폰비라도 다 정기적으로 대주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없어서 뛰어내는 동반자들 가족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아니, 도지사가 어떤 사람은 의원들이 뭐라 해도 막 악수고 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잖아요. 맞죠? 진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우호적 발언을 해도 별로 크게 반응이 없네. 아, 여기는 다 도지사의 민주주의자인가? 근데 참모잖아요. 말도 못하죠. 실국장들이 도지사가 얘기하는데 지사님 이견이 있습니다. 잘 안 하죠. 근데 대표님은 의견을 저한테 못 누르고 계속 집무실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사표수라는 줄 알았지. 농사진흥원장 들어오라 하니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해요. 아니 10만 원인데 큰 돈인데 그래서 내가 대표 지사님 뭐 어렵게 살아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10만 원이면 누가 충분성이라 하겠어요. 건강값이 나가지. 아까 물고 하자 막 그랬거든요. 도저히 안 돼. 좀 다음에 또 토론하자고 해. 처음이에요. 제가 86세대 많은 이 선후배 선배들을 보지만 저한테 뭔 말만 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 새끼 똑똑하지는데 싸가지 같다. 왜?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싸가지 같다. 내 대표 다시 토론해보자. 나중에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텔레그램 썼다니까. 썬들라고 관사에서 맥주 마셔가지고 맨정신을 못 써. 기사님 강원장 정권을 줄 테니 쌍따옴표 하고 한번 마음껏 해봐 라고 말씀 못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거예요. 맥주 한잔 하고 혼자 코로나니까 혼자 관사에서 맥주 한잔. 그리고 여기 있는 윤용조 대변인 당시에 통일비서관이었어요.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비서관 중에 통일비서관. 우리가 제안했거든요. 평화보다는 아싸리 통일로 갑시다. 우리 통일한 거예요. 그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용조야, 내가 대표님들이, 지사님들이 보냈는데 괜찮겠냐? 그냥 봐볼게. 그냥 얼른 지워. 이거 비서관이고 뭐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지사님한테 이렇게 쓰냐고. 그게 시비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돼? 좀 해줘봐! 이런 거잖아요. 잠깐만, 제가 2시간 자고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관 같은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얼른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니, 이건 너무 공격적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텔레그램 딱 돌아갔거든요. 텔레그램은 안 볼 때는 V, 볼 때는 V 두 개죠? 그 1분 안에 다 버렸더라고. 근데 그러면 지우기가 참 없어 보이잖아요. 에이씨, 냅둬. 뭐 별거 있냐? 했더니 하루 지나 그 다음날 연락 왔더라고. 지금 그 유명한 정진상 정책실장 통해서. 지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보했죠. 15만 원으로 합시다. 내가 50만 원을 30만 원을 납치했거든요.
대신 또 대표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15만 원을 2년 사회 실험하지 말고 10년 하자. 그래서 이제 실험하지 말자. 농촌 기본소득의 시원지가 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그게 이제 군 단위에서 이렇게 신청 받아갖고 했거든요. 아니 경기도 막 수원에다 농촌 기본소득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워요? 군 단위, 연천군, 가평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막 설명하거든요. 근데 연천 군수는 국힘당이었어요. 이걸 유치하려고 자기 재선 삼선에 도움되기 때문에 한 면을 주는 거니까 정치인들 욕심 안 내겠어요? 지역구에? 안 친해요 다들. 그러니까 막 경쟁할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데 우리는 연천에 안 줄라 했지. 경기도에 31개 시군 다 대부분 민주당인데 대표님이 지사님 제대로 하시라.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지 마라. 국가적인 농어촌 문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좀 부끄럽잖아요. 만약 제가 연천을 하면 어쩔까요? 연천이 접경지고 연천은 사람마다 장갑차가 많은데 웃어줘야 되는데 접경지예요. 버스보다 막 장갑들이 많은 군인들이 많으니까 다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연천으로 결정했잖아요. 연천군의 청산면에 제가 빨리 해서 성과를 발표하자. 우리가 한겨레 사회연구소하고 그걸 같이 거기서 용역적으로 했는데 빨리 발표하자 했더니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빨리 해야 되죠? 그런 거야. 대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발표 이런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마라. 대선 차라리 대선 끝나고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하려면 문제 안 돼. 대선하고 무관하게 해라.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지 마라. 제가 진짜 제가 후배니까 얼굴은 선배지만 엄청 창피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치 정의, 공정 얘기했던 사람이 대표 앞에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이 사람 됐다. 모두 다 예. 야, 지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휘게 만드는 게 정치인데 양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부끄럽기도 했고 생색내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고 민주주의 이재명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난파를 막을 수 있고 위대한 대한민국 그레이트 코리아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직면의 정치인 갈등의 복판에 뛰어드는 정치인입니다. 공무원 탓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면 기한자도 이재명, 중간관리도 이재명, 최종적 책임도 이재명 할 테니 사업을 하고 성과가 나면 네가 공을 받아라 한 사람이 경기도에. 심지어 길을 뚫는데 알박기하고 한 사람 얘기 땅을 안 판다고 하고 있으니까 회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무원이 썩이라고 그럼 안 사고 이렇게 돌려갖고 간다 하니까 대표님이 조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돌려서 가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지 아세요? 그럼 수십 년을 이렇게 계속 신들이 돌아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알박기 한 거 그냥 사주시라고 비용 대비 위해서 하니까 뭐라 그렇게까지 하냐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욕심도 나지. 그 시골에서 그거 하나 놔두고 근데 애써 돌려가고 수십 년을 돌아오고 다니면은 그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더 들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쩌습니까? 의견 내고 이해타산 따져봐라. 그리고 협상해봐라. 살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누구한테도 미루지 않는. 마지막은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눈물의 정치인. 그는 인생사가 그 핍질한 가족사 위에서 하루하루 생전을 보탰던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정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드림 아세요? 그냥 드림? 아니 그냥 갖다 먹으라고. 거기다 다 놔뒀잖아요. 음식 굶어 중 먹는 것 친환경 과일 급식 그뿐만 아니라 그냥 드림 코너가 있었어요. 급저 신용 대출도 있었어요. 저리로 돈 빌려갈 수 있고
그때 대표가 하신 말씀이에요. 왜 담보 물건이 많고 돈 있는 사람은 저리로 많이 빌리고 왜 은행에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빌리고 도대체 은행의 공익적 역할은 어디가 있냐? 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절박한 사람이 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대출이에요. 기본 금융. 누구나 다 빌려갈 수 있도록 저리로 1% 10년같이 20년 상환. 눈물의 정책들이에요. 그냥 코너에 누군가 또 비아냥 됐어요. 수급자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라면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 하지 아세요?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짓을 했더라. 절박한 한 명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뭔가를 가져갔다면 그 하나 살린 것만으로도 그 정책은 성공한 바다. 국가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민주주의 하면서 계획이 서 있고 시간을 2배, 3배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한 2-3번 질문 받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 3번째 하고 마쳤습니다.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혁신위원 지금 1000명 모은다 우리 강성민 대표님이 상임위원 몇 명이요? 150명. 자, 혁신위원 1000명. 제가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여기 제주도 이재명 대표 득표율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산식이 좀 복잡한데 보셔요. 제주 지역 득표수가 23만 5,773표였습니다. 23만 5,770. 자, 24만 5천 표 잡고 투표율이 70% 후반대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 일을 하셔야 되냐. 우리끼리 술 마시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내 주변은 전부 다 이재명 찍는다는 사람밖에 없다 하면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 부산에 가서 사는 사람, 대구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화하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0명이 적어도 50명, 100명씩 주변 지인들을 전부 다 점검해야 됩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래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보고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가자. 딴소리 하지 말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네 얼굴을 보니까 국힘당 직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60%를 득표하면 27만 58%에서 지난 투표를 그대로 놔두고 80%를 계산했을 때 65% 하면 29만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탄핵 인용 이후 유권자가 되게 얼마나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략 맥시멈 30만 표입니다. 여기서 투표율 80% 놓고 85% 놔도 30만. 그러면 혁신회의가 5만 표. 민주당 혁신회의가 23만 표, 7만 표니까 6만 5천 표니까 30만 23만 5천 표에서 6만 5천 표. 5만 표 책임져야 생각하고 비상체제로 90일 동안 버티. 필요하면 술도 사고 밥도 사고 토로도 하고 민주주의 이재명도 소개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곱하기 5 운동의 5만은 50만 명을 중간을 우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우리끼리 댓글하고 있을 틈이 없다. 부당한 공격에는 수천 명이 들어가 댓글을 달더라도 우리 주변을 설득하는 데는 진짜 마지막 하나 다 꼭 말씀드릴게요.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을 많이 사서주면 선거법 위반이니까 밑줄 끄어서 윤도 독해하자고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부탁드립니다. 해방 후 80년 기회에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도 있었고 살아 숨쉬는 아직도 눈에 선한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그 이후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지금 만났는데 리더는 불철주야 칼 맞고 정치적 테러 당하고 사법 테러 당하고 부인과 아들 주변 측근들 모두 다 이 공공의 체고 버티고 견뎌서 오늘 건재합니다. 리더는 준비되어 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그레이트 코리아 꿈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집권해야 합니다. 혁명의 3단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3단계 이후에 4단계 집권을 완성해야 돼. 그래야 기회가 온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우리께 좀 미워도 손잡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해서 그 집권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완벽한 강의 앞에서 구체적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이 늘 궁금했다. 3월 2월 말에 있는 결신공판 그 괜찮냐 이런 궁금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때만 잘못 나오면 얼른 딴 데로 가려는 무장해제니 무장 완전 무장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때 사법적으로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 절대 없고요. 저희들 한 여러 명의 변호사 상식적 질문, 상식적 결론이 난다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원래 지난해 아시겠지만 11월 15일 재판, 그 다음에 11월 25일이었죠. 11월 15일 재판, 25일 재판이었죠. 15일 재판이 무죄, 25일 재판이 유죄 나올 걸로 알았는데 얼토당토하게 15일 재판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거. 그리고 이번에는 사법 이번 2심 그거는 현재의 형명이라고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없다. 그것들이 흔들리면 안 되면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늘이 돕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또요. 뭐 이런 좋네.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또 있습니까? 뭐 괜찮아 하나만 그 형식상 받읍시다. 유튜브인데. 아 예 그렇군요. 네, 혹시 기회가 되면 동네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어디 지역위원회 필요하면 오늘 말 못한 12가지 있거든요. 14가지 중에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름이 본명이신가요? 산행시를 내놨네.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잘 안다는 얘기인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으며 제 고난을 잘 모르는 분이네.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 최고입니다. 멋지십니다. 감동입니다. 네, 하여튼 100일 대작전에서 집권하시고 그리고 정치인들 많이 응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판 기념하면 돈도 내시고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낙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통해서 정치 공동체의 성숙하고 성장해서 민주당의 자산으로 특히나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응원하고 또 이런 자리까지 다 바쁠 텐데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런 행사 개최해 주신 더민중 혁신회의, 우리 제주 혁신회의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의원 상임 고모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가실 분 가셨지만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나오실 분은 나오셔가지고 사진 한 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또 사진도 찍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예, 옆으로 치워버리니까 위에도 올라가십시오. 예. 전문 사진사도 있고 유튜버도 있기 때문에 사진 중요합니다. 예, 뭐 불편하신 분은 안 찍으셔도 좋지만 계신 분들은 올라오십시오. 예. 자 이제 앞으로 좀 잘 서주십시오. 예. 오실 분들 오시고 앞쪽으로 좀 더 오시죠 여기. 오십시오. 네, 그냥 찍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강희원 고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함께 하면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해주십시오. 자, 오른손 들면서 자, 이재명과 함께
한 번 더 짧게. 새로운 하면 대한민국. 명하무신. 자, 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명심.